그런 고은 가운데는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근본 가운데 그것이 텅 없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한하게 다양하게 그 펼쳐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미술뿐만 아니라 뭐 제가 워낙 그런데 식견이 좁아서 그런 걸 못해. 그렇지 조금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종교보다도 문화적으로 그 접근해야 되잖아. 안 그래? 일반 사람들한테 종교는 너무 딱딱해지고 앞으로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죠? 종교가 보면은 산업이 일어날 때 막 고도 성장을 할 때 10%대 막 7%막 일이 넘어갈 그때 막 붐이 일어나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욕이 좀 활발을 하질 않잖아. 옛날보다. 안 그래요? 그걸 되면서 점점 차분해지고, 예전에는 막 목탁 치고 기도한 그런 것보다는 점점 차분해지고 선적인 그런 거로 갈 거라. 안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그걸 하면은 용어 자체가 우리 지금 쓰는 용어로는 안 돼요. 접근하기가 어려워. 스님들도 요새 강원에서 배우려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도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늘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뭐 백남준 비디오쇼 이런 것도 좋고 그러지만은 그거 참 대단하다 싶어요. 옛날 보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보면 어떤 보면 옛날엔 그 문화를 전부 끌어갔잖아요. 음악을 보더라도 영산 해상국 같은 그런 것이 좀 어찌 보면 주종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이제 수제천이니 뭐 청송국에 사는 것이 그것도 다 파생된 거거든. 그렇죠? 안 그래요? 승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또 살풀이 쌓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그 사물놀이 하는 그런 것도 절에서 쓰는 그 사물을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시골 돌면서 곡갈 쓰고 회신곡 부르면서 어찌 보면 그게 포교사단이야. 어찌 보면. 안 그래요? 회신곡 같은 거 일반 서민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는 우리가 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볼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볼거리를 가지고, 또 향도 봐봐요. 우리가 처음에 절을 할 때 제일 먼저 헌향을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샤넬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주도를 해 나가버리지만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것이 다 필요하거든. 맛이라든지 어떤 촉감 같은 그런 거라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은 가운데는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근본 가운데 그것이 텅 없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한하게 다양하게 그 펼쳐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사람들은 업이 그러니까 중생들이 업에 맞춰서 해가려면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걸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스케일도 크고 그 사람들 다양한 또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합적인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 같은 걸 새새 끼워 해놨는데 우리 그 한국의 성화들도 수월 간음이라든지 그 만다라 그림이라든지 얼마나 많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고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 행사 같은 것도 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들을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맛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문화도 그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교적인 걸로. 그래 불교 의식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의식도 그 식이기 때문에, 위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런 게 원래 없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문화예술로 최고의 그 예술의 경지가 뭡니까? 결국 종교예술이잖아요. 안 그래요? 서구에서 봐도 그러고. 그러니까 도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 도하고 술이 있는데 도는 본질적인 것이라 그러면 술은 행위화학적인 것이 안 그래요? 행위사학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행위화학적인 것으로 표현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음악도 봐봐요. 그런 막 소란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우리 풍경소리라든지 북소리, 새벽 예불 소리, 종소리, 스님들 독경하는 소리, 그거 넣으면 그리고 저 명사산에 그 모래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울리는 그 모래를 울리고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 그 서천으로 굽어바라 가던 그 스님들이 그 어떤 신경 같은 그런 걸 표현해내봐요. 그게 기가 막히지. 혹시 송강사에서 주도해가지고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워낙 여러 가지 그게 바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옛날에 그 서울에서 육법공양 그란 헌무다리란 것을 한번 그 김명숙 누리무용단에서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임혜방 선생, 또 황병기 선생님, 박정자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헌무다리를 그때 하는데 같이 전부 다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 그때 그 헌사를 내가 그때 전부 다 써가지고 그때 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참 대단한 그거였는데, 그리고 그때 글을 할 때 인터넷 투구를 가지고 되게 곳곳에 동시에 중계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을 때, 그걸 할 때 예를 들 같으면은 동네 학춤도 그 앞에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오고 동네 학춤을 할 때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서 동네 학춤을 추는데 그 음악은 어디서 였느냐? 동네에서 였는 거예요. 부산대학교에서. 그 박일 교수가 그 사회를 보는데 내가 가운데 그걸 하면서 큐 하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0.2초, 2호초 안에 그것이 서로 호환이 돼야 돼요. 거기서는 여기 춤을 추는 걸 보고 또 거기서는 그걸 보고 여기서는 그 음악 올리는 것이 또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짧은 사이에 서로 호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녹화가 돼가지고 촬영이 돼서 세계 곳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계 곳곳에서 다 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공연 끝나자마자 실시간 유튜브처럼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때 바르셀로나 또 뉴욕 뭐 또 런던 이런 곳곳에서 그걸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박수가 일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송강사에서 멋있게 그걸 해보고 싶었어.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또 고도로 해지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구식으로 했던, 주로 서구 쪽에서 많이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이걸 미래 문화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신이 뭘 했다 어쨌다 그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랬을 때 이 명상이란 것이 그 비유로 말하자면은 지금 사회가 전부 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다양화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속화되어 가잖아. 금세 바뀌면서. 그러니까 가속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고 이것이 다변화될수록 역으로 말하면 고정불변하달까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중심의 축이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역학관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잡고 돌리더라도 바퀴를 돌리더라도 가운데 축이 강해야 되듯이 원심력이 강해야 되고 구심력이 강해야 되죠. 안 그래요? 구심력이 약하면 너무 속도가 늘어나고 다양화돼지고 막
그럴 때면은 우리가 물건을 잡고 흔들고 막 이거 할 때도 그러면 제가 견디지를 못해가 제 스스로 엎어져 버리면 아무리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가속화돼도 이것은 허당이단 말이죠. 안 그래요? 엎어져 버려. 근데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심이, 원심이 강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꾸 찾는 그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그것을 아주 거기에 사무치게 느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현대 사회에서 같이 그걸 못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닿게 그렇게 아주 고등의 그런 참 학자라든지 참 뛰어난 예술가들이 보면 그런 일반 보통 수준의 한 90% 이상 98% 넘어가는 그런 금세 바로 그걸 가져다가 뛰어난 예술가들인지 이런 분들은 그걸 술을 하는 분들은 야 이게 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도 없이가 술이 되면은 그거는 한낱 그 뭐 잡동사니 부스러기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그것이 성숙해야 되거든. 안 그래요? 우리가 무늬나라 하나 그리더라도 그냥 그걸 하면 단순한 테크닉 해갖고 그걸 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기계로 그려도 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화제를 제대로 잘 써넣어야 이 그림이 제대로 앞을 봤잖아요. 동양화를 잘 그려놓고 화제를 시원찮게 써놓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기가 막힌 화제를 가지고 탁 해놓고 좀 서툴더라 해놓으면 그 자체는 엄청난 큰 값어치를 가지잖아. 안 그래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꾸 필요한 것이 좀 그런 참 제대로 된 화제를 이 무엇의 흐름을 제대로 잘 읽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구심점이 더 원심을 찾아가려는 구심을 찾으려는 그것 아닌가.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 반조하라, 그 뭐 참 나를 찾으라 그런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뭐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불교 박람회를 하는데 명상 그 상품이 아주 인기가 좋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찾는 거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뭐 피정을 한다 그러지만 이게 안 하다.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이잖아요. 그래 아까에서 말한 무상이거든. 무상. 상이 없어. 서로 상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태리에서 공부하다 간 스님이 거기서 조그마한 절을 짓고 무상이라 했거든. 세계 디자인 최고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태리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데다 우리 삼성 같은 데서도 디자이너로 다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이 없는 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이거 반전이거든. 뭐 어디서 가져갔어? 우리 한국에서 배워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찌 보면 명상은 상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너와 내가 갖고 무아사상은 바로 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의 가운데서 일체가 다 나라는 것. 천상천하가 다 유하다. 오직 다 내뿐이다. 기가 막힌 반전이잖아. 안 그래요? 그게요? 근데 그런 우리는 참 부처님 덕분에 둘러가야 될 길을 쇼트카트로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이용해서 조금만 해가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불교계가 좋은 명상을 그대로 바르게 좋은 길이라는 것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벽만 보고 앉아 있어라. 화도 하나 줘가지고 옛날 그 흘러가 버린 그 미라된 박지화된 그런 공안을 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기 개인들이 어떤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고 실제 이 현대 생활이 다양해지고 어떤 고민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다양해지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불교 방정식이 너무 심플하게 좋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어떤 예술품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명상이 더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업이 어찌 보면 다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고 만법이 유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저장이 되죠? 우리 의식 가운데 저장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눈을 스쳐갈 하나의 잉크 자국일 뿐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깊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눈을 통해서 그 아주 깊은 의식에 그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니까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읽은 것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이건 동화책이라든지 위인전 같은 이런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눈을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싸는 그런 거는 이미지는 금세 또 그거 되고 마는데 그때 특히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이라든지 위인전 같은 그런 것이 평생 오래 남아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걸 책을 보면서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고 외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익혀가지고 그것을 안에 각인시켜두라 이 말이죠.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을 각인시켜 놓으면 가끔씩 그것이 또다시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다시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온고라. 따뜻할 온자 있잖아요. 온고지신할 때 다시 되새겨 보니까 다시 익혀 보니까 또 틀려. 전에하고 맛이. 초발심 자격문도 처음에 절에 와서 그걸 자꾸 한자를 외우라고 하는가 했더만 나중에 중노를 하다가 한 10년, 한 5년 하고 나서 그 처음 배우던 초발심 자격문하고 한 10년 뒤에 보는 거하고 요새 또 보면은 또 맛이 다 틀려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틀려. 그래서 책을 읽어두면은 이 평생을 가는데 아마 눈을 통해서 보는 건 한 3년을 갈 수 있을란가 모르죠. 귀를 통해서 들은 건 한 1년 갈 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서를 제대로 함량을 할 수 있는, 정서를 제대로 함량할 수 있는 어떤 근본 바탕을 잘 깔려면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불교 텔레비나 또는 카세트를 통해서 경전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찰이 나오고 저녁 예불종소를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잘 와닿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하는 분들은 금강경을 평생 읽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완전 그 삶 자체가 지금 금강경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안 그래요? 법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독 우다독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읽고 마늘 다자 읽을 독자 많이 읽고 또 우자 또 많이 읽어라.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것이 점점 미식 가운데 깊이 쌓여서 시루떡처럼 깊이 쌓여서 언젠가 다시 자기 교양이라든지 자기 어떤 지성이 익어질수록 그것이 다시 드러나지면서 다시 다르게 해석되어지면서 그때 그렇게 참 그 내용이 좋았었던구나. 그래서 그걸 새롭게 알 수 있다는 온고지시란 말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책이
책을 읽는 것이 더 제일 좋고,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각적인 것, 그죠? 그리고 뭐 하면은 요새는 특히 시각적인 것이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청각적인 걸 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관음법, 관음 수양 같은 거, 소리를 통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관음 수양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렇게 하다 요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다큐를 열어서 깊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 어떻게 꽃가루가 받아지면서 어떻게 씨앗이 열매가 맺어져 가는지, 그런 걸 또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장시간 촬영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보여주면은, 아, 내가 읽었던 그 책하고 어떻게 우리가 DNA가 다시 전달되고 하는 그런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래서 책을 읽고 의식이 더 확고하게 자기 그 섰을 때 다른 아니빛을 신을 통해서 그 색성, 향, 미, 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한 꽃가루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꽃가루 바지해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다음 또 다시 발화가 된다. 이런 것 하는 것보다 그걸 미리 생물학적으로 내가 공부를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훨씬 그것이 쉽게 와닿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한번 보고만 지나가 버리고 그 원리를 몰라버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뇌리 속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근본을 튼튼히 하는 데는 책을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어린 아이 때 의식이 형성될 때 그때 책이 필요치 않을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의식이 막 그때 막 젊은 기운이 요동치고 할 그럴 때, 그때 그 대학에 다닐 때, 고등학에 다닐 때 읽었던 책, 그 책에 영향을 거의 다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거든, 안 그래요? 청년 뭐 의식화 운동하는 거라든지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거의 그때 영향, 그것이 안 떠나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것에서 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종교 서적을 읽었다든지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거나 보통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식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독서라는 것이 아무리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볼거리 영상으로 그걸 하고 음악으로 또는 향기로 또는 어떤 감촉으로 또 맛으로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어 있으면 안에 그 의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인 그런 것이 쌓여 있으면은 그 어찌 보면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 원거석이. 보통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 일어나 지나가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은 떴다가 금세 또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책을 통해서 읽은 것은 그것이 앙금이 돼가지고 다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 평생 우러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점심상에 보통 어떤 때는 보면 게자가 올라오거든. 천자문에 체중 개강이 했거든. 요새처럼 다양한 그 레시피가 없을 때 옛날에는 게자하고 생강 이게 최고였거든. 채소 가운데서는 게자하고 생강이 제일이었다. 공자도 생강을 매일 드셨다 그랬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강으로 어떤 맛을 또 게자로 가지고 중국, 특히 중국에서 나온 글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새 같은 뭐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 몸을 바꿨다. 절에서 오신처럼 뭐 그걸 하지만은 쑥하고 마늘이 얼마나 그 좋은지 그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이것도 동화 같은 그런 데서 이것도 거의 뇌리에 박혀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아, 마늘의 효과라든지 쑥의 효과라든지 또 뭐 게자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다시 떠오른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백지 상태잖아요. 아직 의식이 그렇게 물들지 않았을 때 어릴 때부터 비빔밥 같은 이상한 걸 막
많이 보고 듣고 막 보고 하는 이런 데만 너무 치중해 있다 보면은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책을 통해서 해놓으면은 오래오래 자기 그 지식이 돼서 평생 양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그래서 참 책을 읽을 때는 다른 걸 보면 안 되잖아요. 책에만 집중해야 되거든. 가능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정신을 집중하는데도 책이 훨씬 다른 것보다도 나. 그래서 심플하게 정신 집중하는데도 책이 훨씬.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자꾸 왜 이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 관계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의식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더 그래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혼자 게임하는 그런 것보다도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든지, 요새 그 어떤 부모들은 서예 학원에 보내고 한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한글 쓰든지 그렇게 하면 정신이 집중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어디 맨날 게임이나 하던 애들하고 어디 갖다 놓으면은 여럿이 있는 음식 먹는 자리라든지 뭐 하는데 갖다 놓으면 자세라도 이런 게 틀리잖아, 안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자기 자식들을 고품질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도 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뚱이란 것은 어찌 보면 이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몸뚱이는 성장 과정인데 어찌 보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DNA가 어찌 보면 자꾸 변천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든지 하여튼 주변 환경에 의해서든지 그리 변해가고, 또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DNA를 조합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낸다 그럴까요? 다시 태어난 아기도 어찌 보면 그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아기는 또 다음 아기들을 그래 갈 거고, 또 끝없이 그래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게 DNA를 물려줬던 어머니,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진증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울어보면 얼마나 많은 또 DNA를 물려준 분이 많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 다 조상들이지. 그걸 다 따져보면은 한 10,000세대 전에 내 조상 숫자는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러면 한 30만 년 전에, 한 1년 한 세대를 30년 잡았을 때에, 그리고 30만 년 전에 인류 역사, 이 지구 역사 30만 년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30만 년 전에 했던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겠어요. 소위 말해 2의 3, 만승이다 해봐요.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거는 머리에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십진법을 썼으니까 10의 몇 승이 되겠어요. 바꿨을 때게 200 한 몇십 승 되는 거야. 이래 동그라미 몇 개나 되는 거요. 200개나 220개나 생각해봐요. 기하급수니까. 그 많은 것들이 조합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안 그래요? 게놈 지도가 어찌 보면 그 물질적으로 내가 그 조합의 지금 부산물로 내가 태어난 거라, 안 그래요? 그 시기에 따라 또 동생이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하고 막 그 같은 DNA를 가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내더라도 그 상황 따라 틀리거든, 안 그래요? 그때 기후라든지 그때 생년월일시가 다 틀려버리니까 그때마다 또 조건이 다 달라. 근데 아주 그런 희유한, 정말로 희유한 인연으로 그래 태어났어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 그 DNA를 물려받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제 어찌 보면 그 시기 점점 태어날 때 그거하고 지금은 점점 많이 새로운 지식을 거기다 보태고 해갖고 내가 이제 성장해 간다 그래야 될까? 어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아주 천진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오염이 많이 되어 간달까?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뭐 식자 오한이라 그러니까 식자 오한이란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 될 거란 말이야.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식한 다양한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인식했던 그것이 자식에게 내 의식이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을 단련하고 내가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지 뭘 먹든지 해갖고 내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식에게 그게 DNA가 전달되는데 내 사고나 이런 것은 다운이 안 되잖아요. 여간해서. 안 그래요? 이게 그런 그릇은 될 수가 있겠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런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배어 들어가니까. 안 그래요? 그 성장을 했다 될까 어찌 보면 오염이 됐다 해야 될까 어떻게 하든 뭐 영적인 그 성장을 해야 됐다 해야 될까 그랬던 그것은 이 단순한 DNA 거기만 조합된 그거로 된 것이 아니라 형제마다 또 달려요.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그래? 지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감성 지수라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티벳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림포체로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하더라도 이 DNA가 아닌 다른 가서 내가 거기서 거기 그 몸을 빌려가 내가 거기에다 기착을 해서 다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넓게 보면 부처님 과거 전생담이라는 것이 보면 지금 그렇게 연결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멀리 봐버리면 내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성장이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할 거고 자식에게 내가 DNA를 물려준다는 것은 최상으로 참 좋은 건강한 그런 유전 인자를 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성장 과정이 잘 그게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걔가 타고난 어떤 천품이라는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단순한 내 자식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설사 금생에 그게 끝나가지고 다음 생을 혹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멀리 봤을 때는 교육이랄까 그게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해 나가잖아. 안 그래요? 다음에 내가 어디가 태어날 테니까 어디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가잖아. 안 그래요? 그래 그거 찾아오니까 너 누구가 너 누구다 다 알아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해가는 넓게 멀리 본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지적인 그걸 하고 논문을 써서 어떤 학위를 얻고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성숙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크게 그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대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불교 수행이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윤회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관점에서 해간다면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안 그래요? 금생에 단순히 한 생만 하고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지향점으로 간다면은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바깥에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색이라든지 어떤 뭐 재색 식명수 가운데 우리 오용락 가운데 그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내 어떤 영적인 성숙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일반적인 어떤 성숙하고 그러는 거는 그 교육학을 하는 분들 또 심리학을 하고 또 심리 상담을 해서 그때그때 문제 풀어주는 그런 것은 세상에 수많은 인류들이 선인들이 또 많이 그걸 연구해왔고 그런 또 노하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또 그런 분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심리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리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충 그림을 그리보라 해가지고 그 사람 그림을 어디 위치에 따라 산을 그리고 어디에다 강을 그리고 어디에 나무를 그리냐에 따라 그걸 보고 다 상태를 읽어내더만. 그래서 불교도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설하신 그 법문이 있는데, 그 경전이 있는데 뒤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줄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 그런 옛날 고승들이 거기에 논을 붙이잖아, 안 가요? 소리가 이제 뭐 아비달마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어떤 지적인 모든 걸 총 결합해 놓은 거잖아, 안 그래요?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요새 보면은 그때 그 불법이 그 옛날 스님들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어쩌고 했던 그런 그 사고, 한 해가 비치는 그런 세계를 한 세계라고, 그런 이 태양계 하나가 또 천계가 모이면 중천세계, 그런 중천세계가 모이면 또 뭐 대천세계, 막 이렇게 삼천대천세계 막 그렇게 하던 그 세계관도 그때 보면 대단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요새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화성에다 위성을 쏘아가지고 화성 뒷면 어딘가가 착륙을 했다고 그래 나오잖아. 그래요. 가봐요. 그럼 여기서 위성을 띄울 때 대기권이 뚫고 나갈 때까지 그런 구름이라든지 그 우리 기후 상태라든지 대기권 안의 상태라든지 대기권 밖에, 그리고 우주의 쓰레기를 가다 부딪혀가 그 박살은 난다든지 그런 걸 다 빗게 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십몇 년 동안을 얼마나 정밀해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나 그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이잖아,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아비달마라 이 현세예요, 안 그래요? 심리학을 그한다, 심령과학을 해갖고 잘 정리된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것이 따로 부처님 그 경전에 팔만대장경에 포함 안 됐다 하더라. 요새 또 그것도 아비달마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왜? 그것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설명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그전에 누구도 그걸 하지 못했던 연기를 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전부 다 보면 이 연기론자들이잖아요. 그래, 하다 안 되면 신이 했다고 엉뚱한 소리 해서 하는데, 그걸 다 보면 좀 답답하지. 줄기세포 한참 할 때 막 반대했잖아요. 줄기세포가 신이 감춘 비밀, 신비라 그래, 신이 감췄다고. 그 신이 감추더니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안 그래요? 그만큼 신이 갖춘 그 숨겨놓았다더러 보이지 않게 가려두었던 그것을 신이 만들어뒀던 건데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안 그래요? 그걸 읽어내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 들킨 것처럼 그걸 못하니까 막히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식으로 막아버린 것이 어찌 보면 줄기세포 막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오고 막 그런 시대인데, 우주과학이 나오고 막 그런 세대인데, 지금 이 사이버 세상에 그래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심리학도 그 유시각이라는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연기관계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뭐 중도고 연기, 그 뭐 유식이 서로 반대를 하지만 그 안에 공통점을 못 찾으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보니까 저 산에서 보니까 저 산 쪽에서 보니까 그걸 주장하고 이 산 쪽에 그러지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중도하고 그 연기관계에서 보면은 다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당구를 칠 때 탁 쳤을 때게 100번을 치면 100번이 다 똑같질 않아. 안 그러게 해서 아무리 명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잖아요. 방향이 틀려져 버리거든. 그래, 그 일어나는 그 다음 그것이 틀려지고. 똑같은 산소라도 수소하고 합하면은 H2가 되고 물이 되고, 탄소하고 합하면은 탄산가스가 되고 CO2가 되고. 그럼 이것이 물이 됐다. 그래도 이걸 얼리면은 기온이 낮아지면 얼어진다. 그것이 날이 그렇게 풀리면은 수증기가 되어버린다. 그걸 다시 녹이면은 그게 된다. 아, 이거 수소가스를 만들어야,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야, 그럼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그러고, 안 그래요? 거기를 물을 갖다가 국솥에 넣으면은 국이 되을 거고, 커피를 끓이면 커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 다 연기 관계잖아. 일어난 일 아니야, 안 그래요?
인력하고 또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우주과학도 보면 전부 그 가운데는 우주에 만유한 그 어떤 연기 관계를 제대로 잘 상세하게 읽어낸 분들이 어찌 보면 다 과학자들이고 심리학자들이고 물리학자들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에 더 아비달마라, 그 옛날에 그 아비달마를 가지고 옛날에 이러니 그거는 참고사항이라 그걸 가지고 막 강원에서 교재를 삼고 그래서 앉는 거는 너무너무 해갖고 그 큰 법의 산을 가지고 지금 했던 그 사람들한테 얹혀가면은 우리가 더 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맥혔다가 결국 불교 이걸 보고는 야 이걸 진짜 알았더라면 통탄을 할 정도 됐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이 가장 어찌 보면 픽션을 걷어내버리고 아주 팩트를 철저하게 그한 것이 우리 보면 부처님 법이단 말이죠. 안 그래요? 우주과학 같은데 팩트 없이 픽션을 갖다 붙여가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공부하는데도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약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근데 똑같은 음악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성을 이렇게 터치할까? 이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 정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곡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대로 이렇게 편곡을 해야 되겠다. 아 그것이 과학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안 그래요. 그것이 어찌 보면 연기관계거든. 서양 사람 보고 아무리 판소리를 해도 되겠어요. 남도 전라도 와서 판소리 해보라 하면 아 못한다요. 그런 게 아따 해보시오. 못한단께 하는 그게 그대로 되잖아. 안 그래요? 모든 이 문화 콘텐츠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데 더 밑받침이 되면 좋지 않을까.